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에서요, 국제무역론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 교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무역 이렇게 했으니까 국가 간에 교역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국가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교역, 이렇게 해요. 자, 교역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 간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급하는 주체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요, 많이 생산해 가지고요, 공급. 우리가 시장에서 백종원 선생이 만약에 스파게티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스파게티를 생산을 해 가지고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 잘 만드니까 많이 생산하는 거야. 근데 가족들을 먹고 당신이 먹더라도 남는 스파게티가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장에다가 물건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가 많이 생산했어. 그래서 남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출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요, 수요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바로 수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입, 이렇게. 이 수입이 바로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이다 라고 하면 이게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수출하고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돼. 백종원 선생님하고 저랑 누가 더 스파게티를 잘 만들겠습니까? 당근이죠. 묻지 않아도 백종원 선생이 당연히 더 많이 맛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공급자가 되고, 그분이 국가 간의 교육이라고 하면 수출자가 되고, 저는 수입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시장에서 소비자가 되고 수입자가 되고 수요자가 된다 해서 저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스파게티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백종원 선생이 공급자고 제가 소비자가 되는 거지만, 이렇게 뭐 강의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백종원 선생이 뭐 사업을 할 때 경제 마인드가 필요해서 제 강의를 수업을 듣는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제가 강의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가 되고 백종원 선생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파게티 시장에서는 소비자, 수요자, 수입자가 되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니까 그 크기가 이제 쌤쌤 돼가지고요,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첫 번째는, 그렇군. 국가 간에 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교육을 하게 되면 역시 상호 간에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자기가 잘하는 걸요, 우리가 전문화한다라고 해요. 전문가가 그거죠. 그거를 특화한다고 합니다. 특화를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네요. 이걸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교육에 참가하는 기업들 모두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윈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알았어. 그러면 국제무역에서 국제무역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고 누가 경제학 강의를 생산 공급해? 그걸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하고 자동차 생산 공급해가지고 돈을 벌어 들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좋긴 한 건데, 물론 삼성의 밑에 있는 근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주주들이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랬을 때 무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질 것인가, 분배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제무역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득이 어떻게, 파이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맞습니다. 그냥 국가 간의 교역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무역의 이익을 누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국가 간의 교역과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좀 뭔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무역 정책이라는 말을 써요. policy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국의 뭔가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나라의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너무 사실은 좋은 거긴 하지. 값싸고 퀄리티 좋은 상품들이 수입이 되면 사실은 소비자가 좋지만 국내 그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당연히 좀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뭔가 이게 진입하는 그걸 좀 막을 수 없을까? 그쵸. 수입을 억제할 수 없을까? 그거를 바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량 할당이라는 걸 씁니다. 수량 할당을 한다거나 해가지고요.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게 되는 걸 어느 정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보호무역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 기본적인 무역 정책과 무역 비교위 이런 걸 살펴볼 건데 현대 무역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셔야 될 거는 무역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자, 국제무역이다 하면 국가 간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 간의 교육이에요. 재화를 수출과 수입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쌍방이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재화를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 게 그 재화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화를 수입합니다. 수입 이렇게 재화를 수입하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의 교육에 참가해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쌍방이 이득을 얻게 되는 윈윈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이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절대우위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하고 제가 만약에 축구를 해요. 손흥민이 저보다 잘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잘합니다. 경제학 공부도 했더니 아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머리가 스마트해.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경제학도 잘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축구와 경제학을 저보다 잘합니다. 사실이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우위다라고 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앱솔루트예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더 싸게 먹히게 되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경우에는 경작도 저보다 잘하고요. 이거 빨간 색깔로 써서 그런데 저예요. 저 I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작 측면에서도 누가 더 강의를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했더니 손흥민 윈 이렇게 되고요. 축구 입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축구 입장에서도 누가 더 잘합니까? 손흥민 윈 이렇게 데이터 할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표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사람이 2명이 있는 상황에서요. 쭉 이렇게 했어요. 쭉 그래서 경제학 축구 이렇게 볼게요. 경제학도 손흥민이 윈, 축구도 손흥민이 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손흥민이 둘 다 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손오공 같이 막 분신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 몸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축구를 하다 보면 경작 공부를 포기해야 되고요. 경작을 하다 보면 축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뭐지? 내가 둘 다 하고 싶은데 욕심은 많지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네. 어떤 걸 포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축구? 축구를 포기하게 되면 경작은 좋긴 한데 그 축구에서 지금 막 토트넘인가 거의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손흥민 덕분이겠죠.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원더골도 터뜨리는 그런 기록을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경작을 포기하면 그러면 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걸 포기했을 때 더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절대 우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그게 바로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한 이 비교 우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패러티브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한 경제 주체가, 지금 손흥민과 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이, 그쵸,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비용이에요. 절대 생산 비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비교 우위론은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제 주체보다도 쌀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체는 그 활동에 비교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경작을 공부하게 되면은 축구를 포기해야 되고, 축구를 포기하게 되면은 경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포기했다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뭐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포기에 따른 그 선택.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된다? 맞아요. 경제학보다는 기회비용이, 축구가 기회비용이 큰 거야. 그러니까 축구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경제학의 자리가 비잖아. 제가 거기에 쑥 하고 치고 들어오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간에 하면 미국이 모두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이 땅덩이가 크고 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규모의 경제 등등이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가능해요. 객관식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무역을 통해서 양국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이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네가 말이야, 경제학 강의를 해. 나는 축구에 올인을 할게. 그쵸. 이거를 반반 하는 것보다, 반반하면은 경제학 공부도 손흥민이 하면 개인적으로 즐겁긴 하겠지만, 우리가 축구, 프로의 세계잖아. 그럼 축구에 다 올인을 해야지 거기에 멋진 또 수많은 강력한 선수들을 또 뚫고 골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나라의 기회비용이 똑같으면 당연히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기회비용은 다르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할 겁니다. 능력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상품에서 만약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 다른 한 나라는 다른 상품,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되면 저는 경제학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우선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이렇게 한번 숫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상품 단위당 생산비야, 생산비. 노동의 투입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숫자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숫자가 클수록 노동을 많이 투입한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든 거예요. 비용이 커,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이 쌀 생산할 때 그냥 노동자 수라고 할게요. 10명이 투입되고요. 밀 생산할 때는 20명이 투입됩니다. 미국이 쌀을 생산할 때는 8명이 투입되고요. 밀을 생산할 때는 1명이 투입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우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한국은 노동자 10명인데 쌀 생산할 때 미국은 8명이니까 미국이 더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싸게 되니까 미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는데 밀도요, 한국은 노동자 20명이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미국은 1명이서 생산할 수 있어요. 역시 미국이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냥 이 케이스에 보면 앞에 쓴 것처럼 미국이 손흥민하고 똑같아요. 쌀에도 절대 우위가 있고 밀에도 절대 우위가 있어요. 쌀, 밀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미국이 손흥민 비슷하게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게 우위가 있나,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게 비교 우위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 우위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절대적인 노동 투입량을요,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 노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국이 만약에 쌀 생산을 하나 하는데 노동자들이 10명이 달라붙는 거잖아. 잘 보세요. 여기다 할게요. 한국은 쌀을 생산할 때 쌀 생산 시 노동자가 얼마나 투입된다고요? 생산 시 L이 10명이 투입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쌀을 하나 더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따라서 쌀을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생산 시, 한 개라고 할게요. 더 추가적으로 생산 시, 노동자가 당연히 생산 시, 그럼 노동자가 밀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10명이 와야 되잖아. 그럼 밀은요, 당연히 보면 20명이 달라붙어서 밀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10명이 나가버리면 밀 생산에 얼마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쵸? 딱 절반이 포기되는 거죠. 그래서 쌀 하나 더 추가로 생산 시 노동이 10명이 더 투입하게 되면 밀에 0.5개만큼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말로 한번 다시 쓸게요. 쌀을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할 때 밀로 표현할 때 쌀의 기회비용은 0.5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기된 쌀의 수량, 여기 보시면 포기된 밀의 수량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0.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만 다시 볼게요. 한국이 만약에 밀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한다 합시다. 그러면 2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자, 집중하세요. 미국은 우선 지우세요. 비교 이론 얘기할 때 기회비용은 한국 입장에서 내가 쌀을 생산할까? 밀을 생산할까? 그걸 보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를 할까? 경작을 할까?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밀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그러면 20명의 노동자가 달라붙어야 돼. 그럼 쌀을 생산할 때 10명 붙어야 되는데 20명이 이쪽이 여기 가니까 쌀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쌀 2단위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쉬워. 어떻게 보면 1대2 이런 거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좀 금방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요. 시험 문제에서는 미국이 8단위, 1단위 그러면 1과 뭐 8분의 1과 이게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동으로 돼 있어요. 형광펜으로 좀 진하게 합시다. 이게 노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으로. 이거를요,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바꾸려고 해요. 기회비용으로. 너무 크네. 바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기회비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게 파고드세요 전략을 써주세요. 파고드세요. 아셨죠? 쌀의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쌀의 생산 기회비용 이 숫자 밀 이걸요 밑으로 파고드세요. 그래서 22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만약에 밀의 기회비용을 쌀로 표현합니다. 밀의 기회비용 그럼 요 12 밑으로 파고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20 여기는 뭐 2단위 써놨는데 10분의 20 쓰는 게 더 좋아요. 여기는 20분의 10 이렇게 쓰면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미국 볼게요. 미국의 쌀의 기회비용을 밀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이 밑으로 파고드세요. 그러면 이게 8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밀의 기회비용을 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8을 이렇게 나눠주면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이렇게 만들게 된 다음에 지금 기회비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값이 좀 더 싼 거에 대해서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한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쌀을 생각할 때 미국과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 어떻게 해요? 한국은 훨씬 얘가 2분의 1이니까 미국보다는 싸죠. 미국은 8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 구할 때는 한국이 쌀을 생산할까 밀을 생산할까 이렇게 되고요. 기회비용으로 바꾼 다음엔 야 쌀은 누가 생산하는 게 좋아? 이렇게 본다고. 한국이 훨씬 더 싸게 먹히고 그 다음 미국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8분의 1 해서 밀의 비교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그림으로 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과 미국이 모두 지금 40단위의 노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노동자 수가 40명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한국 먼저 생각할게요. 한국의 노동자가 쌀에 투입되는 한국의 노동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밀에 투입되는 한국의 노동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 갈게요. 자, 이 표를 보면 쌀을 생산할 때 한국은 10명의 노동자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40명이 다 쌀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에 되는 게 쌀에 만약에 40명이 다 투입된 거야. 40명이 다 투입되고 밀에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쌀과 밀이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하면은 앞에 게 쌀의 생산량이고요. 뒤에 게 밀의 생산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40명이 다 쌀에 투입된 거야. 자, 다시요. 이게 같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커가지고 좀 어쩔 수 없어요. 10명이 달라붙어야지 하나가 생산되는 거잖아. 40명이 쌀에 다 투입하게 되니까 쌀을요 생산할 수 있는 게 4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자, 밀은요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여기 밀은 생산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B점 해가지고 한국에 만약에 쌀에 노동자가 1명도 투입 안 되고 40명이 다 밀에 투입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 B는. 자, 그러면요 이 B-를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이 하나 생산하는데 20명이 달라붙어야 되잖아. 요 한국만 잘 볼게요.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좀 초점을 잘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20명이 달라붙었을 때 밀이 하나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하나 나오는데 40명이 붙었어. 그럼 당연히 밀 2개가 생산되겠죠. 쌀은 하나도 생산 안 되고요. 이거를요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B점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그쵸. 쌀을 생산 하나도 안 하면 밀을 2개 생산할 수 있어요. 요 점을 생산할 수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요 A 다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쌀에다만 노동자를 다 투입한 거니까 쌀 4개 생산하고 밀은 하나도 생산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여기 밀만 하는 거 B 다시 이렇게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반반씩 투입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반반씩 투입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C점 한번 하면 자, 쌀에 20명 투입되고요. 밀에 20명 이렇게 투입됐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볼게요. 쌀 하나 생산하는 데는 노동자가 10명, 밀은 20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쌀에 20명이 갔으니까 쌀 2개가 생산되겠죠? 2개. 그렇죠? 밀은 20명이 달라붙어야지 하나 생산돼요. 20명이 갔으니까 밀 하나가 생산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반씩 노동자를 할당해서 배분하면 C-는 2, 1. 쌀이 2개, 여기 A라고 돼 있는데 저는 요거에 맞춰서 C-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3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40명의 노동자를 각각의 이제 1명, 2명 이렇게 막 조정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쌀과 밀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 이름하여 뭐라 그런다? 맞아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가능 곡선. 이해하시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기 보시면 8명이서 쌀을 하나 생산하는데 40명의 노동자가 있으니까 4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5개의 여기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다시요. 밀을 생산하는 데는 1명이 투입되면 밀을 하나 생산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근데 40명의 노동자가 있으니까 40개의 밀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반씩 하면 이렇게 절반인 2.5개랑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PPC.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뭘 뜻합니까? 이 기울기가 한국은 지금 2분의 1이고 미국은 2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심사가 되는 요 쌀이에요. 관심사가 되는 요 쌀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한국은 2분의 1이야. 여기 보세요. 한국을 기회비용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2분의 1인 거 보이세요? 미국은 여기 보시면 2인 거 보이세요? 아, 미국은 여기 보시면 요 8인 거 보이세요? 쌀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에 PPC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의 기회비용? 쌀의 XJ인 쌀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쌀의 기회비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을 바로 다이렉트리 이렇게 봤을 때 기회비용을 바로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한국은 쌀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고 미국은 이렇게 8 이렇게 되니까
이 쌀을 생산할 때 누가 더 기회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한국이 더 싸게 먹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처음 보실 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랑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만약에 두 나라가 교역하기 전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만큼을 생산하고 소비점도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당연히 소비 가능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역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국가 간의 교역 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 이퀄 소비 가능 곡선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해가지고, 야, 한국, 너넨 말이야, 쌀의 비교 우위가 있네? 자, 다시요. 한국은 쌀의 비교 우위가 있고, 미국은 밀의 비교 우위가 있어요. 보통 이 경우에는 이제 한국, 너 쌀만 생산해. 너 미국, 너는 뭐 밀만 생산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완전 특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나라가 이제 그렇게 완전 특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 특화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쌀 한 단위의 국제 가격이 이게 한국의 기회비용이에요. 한국의 쌀이에요. 쌀이 XJ예요. XJ의 기회비용이고요. 기회비용. 이게 우리가 이제 미시에서 얘기하는 MRT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MRT 해가지고 이게 쌀, 밀 이렇게 해서요. 한번 복습 좀 해보세요. 미시의 일반균형 파트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MC가 된다니까 이게 쌀, XJ 그리고 MC, 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T 해가지고 미국의 쌀과 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이렇게 있고요. 얘는 한국은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한국이 훨씬 더 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쌀 한 단위의 국제적 상대 가격을 생각해 보면 쌀로 표현한 거죠. 관심사가 쌀이에요. 여기 분자가 관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슬래시 긋게 되면 얘가 관심사, 슬래시 긋으면 얘가 관심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분의 1과 8단이 그 사이에서 결정을 되면 둘 다 교역을 할 유인이 생겨요. 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잘 보세요. 백종원 선생님이 스파게티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스파게티를 맛있게 생산을 해요. 이렇게 스파게티를. 그런데 5,000원에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2만 원이 든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만났어. 그러면 교역을 할 때 교역 조건은 요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면 두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1만 원에 이제 가격이 책정됐다고 합시다. 그럼 백종원 선생 입장에서는 5,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스파게티를 생산했어. 근데 저한테 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의 이득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요 차이인 한 그릇당 5,000원의 이득을 보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생산하면 저는 2만 원이 드니까 2만 원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데 만 원에 만약에 스파게티가 생산돼서 구입할 수 있으면 저는 만 원이나 싸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교역에 따른 이득이고요. 교역에 따른 이득이에요. 그래서 교역 조건이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교역을 하게 될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5,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5,000원이면 백종원 선생은 뭐 생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한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지만 판다고 계약 조건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15,000원의 이득을 제가 다 먹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19,999원 이렇게 막 되면 거의 2만 원 가깝잖아요. 그러면 교역이 형성되고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것을 다 백종원 선생이 다 이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교역 조건은 2분의 1과 한계 비용의 그 사이인 2분의 1과 8 사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으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할게요. 자, 이걸 좀 멋있게 쓰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월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중간에 된다니까 MRT 한국일 때 자, XY라고 할게요. X가 쌀이야. 요게 지금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월드 가격이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야. 미국이 MRT예요. XY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8 이렇게 돼요. 그 중간에 있으면 이득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쌀이 이렇게 가격이 3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3으로 됐다는 것은 그쵸? X제 가격이 이게 3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월드 가격이에요. 국제시장에서 세계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3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요. 세계시장에서는 쌀 하나 생산하는 데 있어서 Y제를, 밀을 3개를 주고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을 생산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면 하나를 만약에 팔면 3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천천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무역 전에 한국은 쌀을 3개 생산하고 생산 소비하고 밀을 하나 생산 소비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한국은 요점이었고 미국도 요점이었어요. 근데 국제시장에서 자, 요거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요게 8이잖아요. 근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기울기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으로 돼 있으면 이 기울기가 중간이 되는 거야. 이게 3인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3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기울기 똑같은 거야. 기울기 3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A 다시점에 쌀의 비교기가 있으니까 쌀에 특화한 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에서 요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우리 예산선 생각해봐. 예산선 보면 예산선이 내가 버는 만큼 그냥 소비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래요. 만약에 시장에서 차입을 하거나 뭐 사거나 뭐 등등 하면 쫙 늘어나는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무역 전에는 이런 식의 지금 한국은 쌀 2단위, 밀 1단위 생산하고 미국도 이렇게 있었는데 무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교육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를 이제 포기했어요. 요거. 지금 교육 조건, 교환 조건이 쌀 하나 팔면은 밀 3개를 가져오잖아. 요거 하나 팔면은 이제 크기가 이제 좀 그래서 그런데 이만큼 3개 밀 3개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 생산해서 요 A 다시점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조건 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기 보시면은 교육 전에는 B점을 선택했었는데요. 근데 교육 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와 생산 조건을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을 하나 더 이렇게 얻게 되는 여기 보시면 교육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나 더 얻게 되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할 수 있는 점이 더 여기가 원래 이제 교육 전에는 선택점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생산을 하는 거야.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한 후 교환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 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쌀을 여기 0.5개 여기 2.5만큼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선택점이 이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림이 좀 좁아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한국 가지고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 전에는 생산 소비점이 여기인데 교육 후에는 소비점이 훨씬 더 많아져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여기다 그리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을 원래 선택하고 있었는데 요 점을 선택하면 효용이 훨씬 더 밖으로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밖으로 간 만큼 효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좁아가지고 그러는데 요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미국도 효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근데 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아셨죠? 근데 좀 그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에는요, 무역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생산과 소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쌀 2단위, 밀 1단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보시면 한국은 쌀에 특화한 거야. 그래서 밀을 아예 생산하지 않고 쌀에 특화한 거죠. 여기다 설명을 쓰면 한국은 X제가 지금 쌀이에요. X제인 쌀에 특화를 한 거예요. 특화. 이렇게 하게 되고요. 미국은 뭐에 특화합니까? 뭐 전부 다 특화는 아니에요. 전부 다 특화할 건 아니고 이제 교환할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화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은 약간 밀을 좀 더 많이 특화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쌀을 좀 포기하고 밀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한국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육을 하는 거야. 1대3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쌀을 하나 주고 하나 줬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한국에 포인트 맞추세요. 둘 다 하지 마시고 하나만 잘 잡으면 다른 거는 쉽게 되니까 쌀을 4개 생산했는데 하나를 미국 주고 밀을 3개 받았어. 수입했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쌀을 3단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고 밀은 어떻게 됐어요? 3개를 수입하니까 밀을 또 3개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전과 비교할게요. 무역 전에는 쌀을 2개 생산하고 밀을 하나 생산해서 소비했었는데 교육을 하게 되니까 쌀을 3개 생산해서 3개 소비하고 밀을 3개 소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역의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무역의 이익은 쌀 2개에서 3개로 하나 추가적으로 증가했고 밀은 하나에서 2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봐주시죠.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막 0.51 하니까 좀 좁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하는 거 그걸 보는 거니까 한국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아무튼 미국과 한국 전부 다 특징이 뭐다? 이전보다 훨씬 더 생산량을 더 많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인 파일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둘이 적절하게 교육하게 되면 무역이 없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그림하고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비교의 이론이다 라고 하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경우는 PPC가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직선은 이게 기회비용이 일정하게 되는 경우에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체증하게 되면 이때는 PPC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오목한 형태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육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 점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 여기 있는 것처럼 효용이 여기서 이렇게 급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걸 이제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과 소비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쇄 경제 하에서 이만큼 생산하고 자기가 생산한 만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점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국제시장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약간 확 드러나지 않네요. 좀 확 드러나게 그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는요, MRT라고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이게 이렇게 가파른 형태를 보인다고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전의 선택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MRT라고 보시면 돼요. MRT 기회비용이에요. XY. 지금 이게 한국이라고 할까요? 한국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교육 전에는 저기 나와 있는 E0 이렇게 나와 있어요. E0 이렇게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국제시장에서는요, 그게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국제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의 월드 가격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더 이게 좀 비싸게 팔리게 되는 거야. 이게 저 기울기가 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국제시장의 가격이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MRT보다 XY보다 얘가 훨씬 더 커요. 이게 뭐야? 백종원 선생이요. XJ가 만약에 스파게티라고 할 때 이게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가 스파게티를 할 때 백종원 선생이 스파게티 만드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T가 훨씬 더 싸게 이렇게 생산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생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우선 여기서부터 이 국제시장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 완전 특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부분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야. 이 원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 제로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폐쇄 경제하에서 생산을 이만큼 하고요. 앞에 본 것처럼 소비점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국제시장에서 이게 교역 조건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원에서 맞습니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에서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방 경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백종원 선생이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럼 소비를 여기서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닐 수 있어. 소비는 교육 조건에 따라서요. 이렇게 합시다. 교육 조건에 따라서 여기 어딘가를 선택했다 할게요. 그래서 E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XJ를 수출을 하고 수출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출의 크기가 돼요. 색깔을 이걸 합시다. 이게 바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야. X에 대한 수출을 이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을.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그 조건이 요 기울기가 요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택점을 여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효용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효용, 무차별 곡선을 그릴게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였었잖아요.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빽빽해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됨으로써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한 다음에 국가 간의 교역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삼각형 이렇게 생기죠. 이걸 뭐 무역 삼각형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출을 이만큼 하고 수입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교역 조건, 이렇게 교역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차별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차별곡선이 훨씬 더 효용이 증가해서 개선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무역의 이익이 부분 특화, 부분 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본 거는요, 비교위를 먼저 찾아야 돼요. 비교위를 찾는 방법, 그거 살펴보시고 생산 가능 곡선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실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 푸는 거는 제가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 바꾸드세요 원리를 사용하시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 정책, 더 나가서 현대 무역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